안녕하세요. 카스의 사회복지 칼럼 4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양로원 직원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 진정한 섬김의 태도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캠시 양로원에서 케어워커로 근무하고 있는 수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2005년 이모의 권유로 어린 세 자녀들과 함께 호주로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쁜 가운데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에이지드 케어 과정을 우연한 기회를 통해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실습 갔던 곳이 마침 한국분들이 주로 거주하는 양로원이었고 운 좋게 그곳에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양로원이 보수공자를 하게 되면서 카스로 몇 분이 옮겨오시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카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차로 지나가다가 새로 지어진 양로원의 건물을 보고 저렇게 멋진 건물이 양로원 맞아? 라는 호기심이 생겼고 무슨 용기에서였는지 무작정 찾아가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나는 이곳에서 일하고 싶고 어르신을 모시는 일에 내가 매우 적합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자신이 있다라고 당당히 말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당시 인터뷰를 했던 기억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때는 왠지 모르게 이곳이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카스와 인연을 맺은 지 벌써 10년이 되어갑니다. 이 글을 쓰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름답게 느껴지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카스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많은 부분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곧 개원하는 에스키스 양로원은 한국분들이 많이 입주할 예정이지만 당시에 캠시 소재 카스 양로원에 계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중국인이었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물론 중국어를 하지 못했었고요. 당장 일은 하러 왔는데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일을 계속하려면 중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족들과 또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가면서 일단 필요한 작은 말들을 익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를 배우면 종이에 적고 또 하루 종일 암기하려고 애썼지만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기를 반복했지요. 그럴 때마다 다시 보고 또 연습하고 또 보고 연습하고 그렇게 언어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의 상황이 바로 그때의 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저는 저의 말을 하고 또 어르신들은 그 어르신들의 말씀을 하면서 서로 말도 안 되는 대화를 이어갔지만 웃고 또 감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감사하게도 일을 하러 가는 그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었습니다. 양로원에 근무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또 하나의 감사한 일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가게 되는 그 길을 돕는 자의 입장에서 먼저 경험하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또 어르신들의 불편함에 대한 공감의 폭도 깊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이가 되어간다는 말은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양로원에서 만나는 분들은 모두가 아이처럼 순수합니다. 물론 말썽꾸러기 어르신들도 간혹 계시지만 우리를 힘들게 한 일은 기억 못하시고 해맑게 웃으시면 어느덧 그 원망이나 육체적 피로감은 눈 녹듯 사라지곤 하지요. 그리고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카스 양로원에 대해서 많이 놀랬던 부분은 무엇보다 시설의 깨끗함과 또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정부 규정에 철저히 따르는 시스템과 코비드-19 기간에도 다른 양로원에서와 같은 작은 사고조차 없었던 점이 이를 잘 증명해 줍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모여 살며 서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돌보는 직원들 역시 어르신들의 딸이 되고 또 아들이 되지요. 또 가끔씩 어르신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가슴 아픈 일들을 듣게 되면 같이 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아도 가족보다 더한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또 양로원 거주자의 많은 분들이 전쟁 세대이다 보니 덜어는 가족이 아예 안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편한 옷과 속옷, 양말 등을 사서 입혀드리고 또 과일이나 간식들도 사다 드리곤 했습니다. 가끔 TV에서 양로원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어 사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치매 어르신들로 인해 더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상황도 있음에도 말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또 그분들을 감싸 안아야 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양로원에서 어르신을 섬기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로만 생각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 그리고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양로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가장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어느 날 문득 어르신들의 얼굴을 살펴보다가 정말 재미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세월의 흔적이라고 할까요? 긍정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편안한 모습이셨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그 고난의 흔적이 얼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주부로 또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로 이민자로 바쁘게 살다 보니 거울을 통해 진짜 제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살아온 삶의 흔적이 담긴 얼굴을 보면서 문득 저는 나중에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카스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파킨슨병으로 전신이 마비가 된 어느 할머니 분께서 입주하셨는데 그분은 할머니라 부르기가 무색할 만큼 너무 젊어 보이셔서 직원들이 아주머니라고 부르기까지 했지요. 남편분이 매일 오셔서 너무나 정성스럽게 돌봐주셨고 그 모습을 보며 저희들도 남편분이 안 계실 때는 더 정성을 다해 돌봐드렸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래도 고맙다 정도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태셨는데 상태가 더 나빠지시면서 나중에는 그저 미소만 지으실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1년도 채 계시지 못했고 너무나 아쉽게도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 할머니 분과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는 가장 많은 대화를 마음으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아직도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며 웃던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마비가 심해져서는 미소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그분이 마음으로 보냈던 그분의 미소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미소로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호주가 복지국가라는 것을 가장 많이 실감한 것은 바로 양로원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아직도 양로원이라는 곳이 생소하고 또 가족들로부터 떨어진 외로운 곳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양로원은 어르신들의 남은 생을 함께 해드리며 동고동락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집입니다. 감사합니다.